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한덕수 대행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장해찬 최고께서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요. 손정태 실장 사직서 제출하고 나머지 2명의 실장도 사퇴를 검토 중이다. 이제는 출마를 상수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무직 참모들이 사퇴를 일찍 한다는 것은 예. 먼저 나가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위한 캠프 실무 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한덕수 대행이 출마와 관련된 본인의 의지나 선택을 핵심 측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예. 총리 비서실장이나 공보실장 같은 요직의 인사들이 굳이 먼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덕수 대행과 끝까지 정치권에서는 순장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임기를 채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양해를 얻어서 먼저 나온다. 그리고 사표를 쓸 때 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럼 이게 기사가 다 나가는 게 사실상 한덕수 대행의 출마 기정사실로 해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예. 먼저 내보내는 것은 캠프 실무 준비를 할 때 신분이 공무원이면 이게 정치와 관련된 여러 법안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분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해야 그럼요. 되는군요. 네,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이 아닌 신분으로 캠프 실무를 하라는 한덕수 대행과의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예. 한 대행 입장에서도 본인이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할 때까지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점점점 기대감이 고조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서실장의 사퇴로 뉴스를 막 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한 대행 사퇴, 출마 선언까지 몇 가지 단계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겠다는 그런 정무적인 고려도 들어가 있는 조치 같습니다. 예. 이제는 대체적으로 다 출마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동학 최고께서는 시기가 이제 중요한데 뭐 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날을 뽑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께서 언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주중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넘길 수도 없거니와 5월 3일 이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1일경에 지금 노동절이라고 해서 그날 웬만하면 또 쉬는 기업들도 많고 예. 근데 또 공무원들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날 사퇴를 하고 금요일 정도에 출마 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왜 나오는 것일까? 지금 예. 이런 정도의 상황 판단을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 사실 끌어내도 제발 나와라. 이렇게 예. 사정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왜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하고 또 이번에 오는 대통령 선거를 관리 책임을 또 맡아야 되는 사람이 예. 그것을 뒤로 던지고 왜 나오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던 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당연히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 법안 같은 거. 이거는 즉시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안 하고 있는 점. 예. 대법관도 임명 그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다시 뒤로 밀어둘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내란과 관련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 임기 후에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분이고 오늘도 이제 경찰에서 지금 이제 수사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수사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도까지 됐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거 국민의힘 전체를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방탄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에서 지금 이거를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 이번 선거에서 훨씬 더 혹독한 이 검증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이 부분에 나오게 되면 단일화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입장들도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쪽 홍준표 후보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또는 이준석이라든 다른 분까지 모여서 교황을 뽑듯이 콘클라베를 하듯이 합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당 후보가 됐는데 또 무소속 후보하고 나오면 또 단일화 해라. 이 비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대1 구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서 그건 원샷 경선을 하면 됩니다.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5월 10일을 왜 1차 데드라인이라고 보냐면 이때가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5월 3일 날 1차적으로 2차 컷오프가 되죠. 그런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이에 8일밖에 없거든요. 장해찬 최고께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국민의힘으로서는 효과적이라고 좀 생각해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선을 거치지 않고 양자 간의 합의로 한 사람이 출마를 포기하는 단일화가 성사되는 경우는 지지율 격차가 정말 천양지차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대행이 중도 보수군에서는 뚜렷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를 해야만 국민의힘 후보든 한덕수 대행 측이든 누구든 이제 납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당이 가진 여러 가지 정치력으로 무소속 후보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 결국 여론조사 없이 단일화 양보하게 만들었던 것도 정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른 게 지금 국민의힘 주요 주자들 캠프에 아직까지 많은 현역 의원들이 몰려 있지 않아요. 일부가 갔지만 그게 국민의힘 108명 중에 특정 후보 캠프에서 40명, 50명 현역 의원의 공개 지지를 받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반면 한덕수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에는 40명 이상이 서명할 태세였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공정한 룰 세팅을 통한 여론조사 방식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예.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전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예.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하면 어느 쪽이든 마다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8일이라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3, 4일 정도의 실무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여론조사 경선을 거친다면 5월 예. 11일 이전에는 한 사람을 단일 후보로 추대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모든 후보들이 한대행과의 단일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사실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학 최고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넣을수록 터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 이 국면을 통해 굉장히 많은 국민들, 이른바 영끌 단일화가 가능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8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덕수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검증받은 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숨어있는 관료로 50년 일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 사람이 국방정책은 어떻게 하고 경제정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8일 동안 저는 하루 종일 이 4명 중에 한 분 올라가신 분하고 매일매일 토론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깜깜이 투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올라온다. 그러면 정말 터지는 걸 예정해 놓은 풍선조차 되지 못한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검증이 불가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떤 단일화 이런 부분들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예. 좀 이번 대선을 너무 손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내놓고 계세요. 앞서 저희가 지진 속보가 나갔는데 저희 실수로 잘못 나간 상황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실수로 잘못 나간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해찬 체육계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고된 단일화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벌써 지금 며칠째 정치면을 지금 거의 이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에 제가 여러 의원들과 소통하고 매일같이 전화를 해보면 이게 대단한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아니다라는 기대 이전에 예. 지금 보수 진영이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지만 명백하게 도전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각오가 이 한덕수 대행과의 원샷 단일화 대망론의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만약 국민의힘 4강에서 어느 한 후보가 선출되겠지만 그 정도 이벤트만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와 일전을 겨룰 정도의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겠는가? 기대감이 고조되겠는가? 예. 이게 정치권에서 워낙 많이 다뤄진 뉴스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단일화가 그렇게 기적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 거기서 한 대행이 이기든
아니면 국민의힘의 선출 후보가 이기든 누구 한 사람은 더 상대를 발판 삼아 레벨업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언론의 관심을 보수 진영의 단일화로 끌어와야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대선 준비를 시작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적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앞서 이동학 전 최고께서 한덕수 대행 정치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관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총리직을 오래 수행했어도 한덕수 대행을 보고 언론에서 친윤이다 이런 분류는 안 하잖아요. 정치를 하지 않은 것이 지금 국면에서는 훨씬 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이후의 단일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학 최고께는 그거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이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같이 따라 나오는 이름이 정대철 헌정회장의 이름입니다. 민주계 인사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개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판적인 말도 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연합을 한다. 또 이낙연 전 총리까지 뭐 사실상 출마 선언하면서 그 빅텐트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엄 옹호 세력으로 그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그쪽으로 그냥 간다. 전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엮이든 뭐든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정당의 또 1호 당원이 대통령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같이 힘을 합친다? 이게 지금 반 이재명 하자고 초가삼간 민주주의 다 불태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께 묻고 싶어요. 그동안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면담하자라고 계속 얘기했죠. 이건 국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아니어도 거대 야당과 함께 뭔가 보조를 맞추는 걸 필요하다 이랬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갑자기 헌정회장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국익적인 면은 내팽개치고 사익적인 면을 추구하는 방향의 모습이다 이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국민들로부터 크게 호응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런 면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손해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계엄 옹호 세력으로 뭔가 하나의 집단화되는 그 측면에서 이 책임을 덮어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구도가 되는 것이다. 명확해진다. 더. 그렇습니다. 네. 장해철 최고께 지금 후보 그러니까 2차 경선이 시작되면서 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 좀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내심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일화가 영향을 받는 거하고 또 이 단일화가 후보들 당원들이나 여론조사에서 후보들을 선출하는데도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일단 보수 후보군 다자구도로 지지율을 쭉 나열했을 때 제가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의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4강에 올라와 있는 후보들에게 뒤지지 않는, 못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옵니다. 결국 정치적 위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라는 존재가 보수 진영의 대선 준비에서 상수가 됐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애시당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조금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아마 이 당 밖에 있는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분들을 본인에게 끌어오기 위한 일종의 선도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국민의힘 후보 4사람 중에는 누구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일화에 조금 더 호의적인 사람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김문수 캠프의 전략이었고 이제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예. 한동훈 후보 캠프나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도 단일화 하겠다. 예. 그리고 한덕수 대행과 내가 협조 잘해왔다라는 메시지를 후발주자로서 냈어요. 예. 그러니 지금 오늘까지 치열하게 전개되는 4강에서 자기들의 고정표에 바깥에 있는 한덕수 지지 중도 보수표를 어떻게 국민의힘 경선에 녹여서 가져오느냐가 각 후보들의 또 치열한 수싸움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는 또 입장이 바뀔 수 있는데 예. 후보 개개인의 입장보다는 저는 결국 당을 이루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어떤 목소리를 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 한 사람보다는 한덕수 대행 그래도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국회의원들의 현역 숫자가 예. 현재로서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선 후보가 누가 선출되든 내가 이제 당의 후보니까 단일화 안 한다. 또는 단일화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주도권을 고집하기에는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상황이 한덕수 대행을 압박할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뭇가지가 됐든 뭐가 됐든 힘을 합치고 봐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예. 당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심으로 그 밀어낼 거라는 말씀이시죠.